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자 구매 보조금 제도를 2022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량 보조금 및 등록세 면제 종료 시점을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당초 올해 말까지 신에너지 차량에 보조금을 주고 이후에는 해제할 계획이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코로나19로 자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 고조 속에서 이미 2018년과 2019년 뒤에 연속 역성장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그간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신에너지 차량 시장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월 말 작년 동월보다 79.1% 급감하며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중국은 2010년부터 신에너지 차량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지만 2020년 말 보조금 전면 폐지를 앞두고 단계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축소했고 특히 작년 접어들어 보조금 감소 폭이 커졌다. 이에 작년 신에너지차 판매 대수는 120만 6천 대로 전년보다 4% 감소하면서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런 시장 변화의 충격은 비아디와 베이징 신에너지차 등 대형 토종업체에 집중됐다. 반면 그간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던 테슬라 등 외국 신에너지차 판매는 급증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히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른바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은 한국 등 해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차량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는 대상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차량 모델로 한정되는데 그간 LG화학 등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의 제품을 탑재한 차량은 여간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관내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광둥성 광저우시는 지난달 코로나19 경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같은 신에너지 차량 구매자에게 1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이 와중에 세계 시장에서 한중일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중국의 CATL과 BYD는 자국 정부의 보호무역 우산 아래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며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일본의 파나소닉은 전년 대비 무려 104.9%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해나가며 3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의 배터리 3사인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각각 4위, 7위, 16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같이 불리한 시장 지형에서 배터리 3사가 전지의 성능을 고도로 높이는 기술력에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세계 전기차 시장 양대 산맥인 중국과 유럽의 문이 열리는 내년이 국내 기업들이 승부수를 걸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주장이 많다. 중국 정부는 자국 업체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외 업체들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과 어깨를 견주는 유럽 시장의 3세대 전기차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차세대 배터리 납품을 위한 해외 업체들의 각축전이 예고된다. 3세대 전기차에는 기존 제품보다 효율성을 높인 차세대 배터리가 탑재된다.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앞둔 국내 배터리 3사는 탁월한 기술력으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부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전지 회사가 먼저 수주를 하고 자동차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납품하는 형태다.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2020년을 기점으로 1회 충전의 주행거리 500km 이상 10분 내 80%가량 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탑재한 3세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3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삼성 SDI는 14일 미국 디트로이트 코버센터에서 열리는 2019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6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셀과 37A시에서 78A시까지 EV, PHEV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대별 배터리 셀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삼성 SDI 관계자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자동차 업계가 고민하는 것은
에너지 밀도 증가를 통한 주행거리 향상과 전기차 가격 인하라며 삼성 SDI가 선보인 신제품은 에너지 용량을 크게 증가시켜 차량당 셀 숫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메이커들의 원가 혁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주행거리 확보에 선두를 달려온 LG화학도 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GM 볼트와 현대 코나 등의 300에서 400km 용량의 배터리를 공급해왔다고 밝혔지만 올 하반기부터 공급할 3세대 전기차 배터리 용량은 평균 500km 이상이 될 것이라며 자사의 현 기술력으로 볼 때 2020년이 넘어가면 500에서 600km 배터리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G화학은 배터리의 급속 충전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미국 스타트업인 에너베이트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 에너베이트는 실리콘을 70% 이상 주성분으로 하는 차세대 음극재 개발에 나섰다. 실리콘을 이용하면 5분 만에 75%까지 충전이 가능한 전지 음극재를 만들 수 있다. 로버트 랑고 에너베이트 최고 경영자는 LG화학의 전략적 투자는 전기차의 충전 시간과 주행거리, 비용, 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삼성 SDI 역시 고용량 배터리를 향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삼성 SDI 관계자는 실리콘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 소재인 흑연보다 질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10배 더 크다며 배터리 충전 시간을 15분으로 줄여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터리 업계는 실리콘 소재 음극재는 구조적 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리튬이온이 음극 소재에 저장되는 과정에서 음극의 부피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흑연이 약 10% 정도 부피가 커지는 반면 실리콘은 흑연 대비 부피가 더 많이 커지게 된다. 삼성 SDI는 실리콘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연구 개발을 통해 독자 특허를 가진 SCN이라 일컫는 음극 소재를 고안해 내기도 했다. SCN은 아주 작은 나노 사이즈의 실리콘을 흑연과 배합한 소재로 안정적인 구조와 높은 에너지 밀도를 모두 충족한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배터리 4대 재료는 전해질,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으로 구성된다. 현재 상용화된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인데 열에 취약해 폭발 위험성을 갖고 있다. 배터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해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게 되면 외력에 의한 손상과 배터리 내부 열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이에 삼사는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하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미국과 유럽 소재 주요 연구소 대학과 연구개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왔다며 빠르게 진행되는 미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차세대 핵심 역량은 기술력이라며 차세대 배터리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화학도 전고체 전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는 지난 2월 말 2018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전고체 전지는 2020년대 중반 시장에 샘플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전고체 전지는 아직 효율성이 모자라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하기 힘들지만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에서 우수성을 발휘하며 리튬이온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SDI도 차세대 배터리로 전고체 전지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층 진화된 LV 스펙 등 다양한 혁신 제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 SDI 관계자는 전고체 전지는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중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은 안정성 덕분에 1회 충전 주행거리도 700km 이상 가능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리튬 금속 전지의 화재 발생률을 낮추는 전도성 유리 분리막 연구도 탄력을 받고 있다. 리튬 금속 전지는 흑연 대비 10배 이상의 용량을 지닌 리튬 음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약 1리터당 1000Wh 수준이다. 일반 리튬이온 전지보다 2배가량 높은 미래전기차 배터리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음극 표면에 리튬이 적재되는 덴드라이트가 발생해 분리막을 통과 훼손해 결국 화재가 일어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전도성 유리 분리막은
이러한 덴드라이트가 분리막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리튬 금속 전지를 안정화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상용화를 위한 핵심 소재로 구분된다. 이 기술을 통해 향후 리튬 금속 전지 상용화를 더욱 앞당길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전도성 유리 분리막 연구를 위해 지난달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미국 배터리 기술 개발업체인 폴리플러스 배터리 컴퍼니와 리튬 금속 전지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폴리플러스가 보유한 전도성 유리 분리막 연구 개발에 자금을 투자하게 된다. 향후 지분 투자 및 기술 라이선스 확보 옵션도 검토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하반기까지 전도성 유리 분리막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이를 리튬 금속 전지 개발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작년 배터리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결정해 국내를 비롯한 중국 창저우, 헝가리 코마롬, 미국 조지아 지역의 배터리 생산 설비를 구축 중이며 2025년까지 추가 수주를 통해 총 생산량을 60GW시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성준 SK이노베이션 기술력 신연구원장은 빠르게 진행되는 미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차세대 핵심 역량은 기술력이라며 앞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을 활용해 다양한 외부 단체와 협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앞세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울트라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전문 사이트 DxO마크의 평가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피사체 초점을 카메라가 제대로 잡지 못하는 오토포커스 렌즈가 과도하게 커서 피사체 주변부가 의도치 않게 흐릿하게 나오는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DxO마크가 지난 22일 발표한 시험 결과에 따르면 S20 울트라는 총점 122점을 받아 전체 6위에 그쳤다. 1위는 지난달 공개된 중국 화웨이의 최신작 P40 프로가 차지했고 샤오미의 미 10 프로는 4위였다. 미 10 프로에도 삼성전자가 개발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1세대가 들어갔지만 1억 800만 화소 2세대를 탑재한 S20 울트라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까지 1위인 화웨이 P40 프로에는 소니의 5200만 화소 센서가 탑재돼 있다. DxO마크는 S20 울트라의 AF 기능을 첫 번째 단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일반적인 환경에서 은은한 가로수길 조명 수준인 저조도 조건에서 초점을 맞출 때까지의 셔터 스피드가 화웨이 P40 프로, 갤럭시 노트 10과 비교해 느리다고 평가했다. 사람 머릿결을 촬영한 사진을 놓고도 S20 울트라는 색상이 과도하게 선명해 세부 묘사는 향상됐지만 일정 부분 부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P40 프로에 대해선 다소 회색빛이 나지만 세부 표현이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다는 평을 내렸다. 주민평가 항목에서 DxO마크는 S20 울트라는 화웨이 P40 프로와 달리 인공적으로 합성한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평했다. S20 울트라는 1.1에서 3.9배 줌 가진 메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크롭한 뒤 인공지능으로 보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선 2배 줌부터 망홀 렌즈가 작동하지만 4배 줌 미만에선 최소 초점 거리 문제 등으로 인해 망원 렌즈를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DxO마크는 매년 최신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을 부문별로 나눠 평가한다. 카메라 개수가 많은 스마트폰,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에 후한 점수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출시한 갤럭시 S10 플러스의 경우 공개된 직후 1위로 차트에 진입했다. 삼성전자는 S10까지는 2016년 S7부터 탑재해왔던 1200만 화소 2.55분의 1인치 센서를 개량해 사용했다.